총일주라고 하고요. 다들 이제 저 어릴 때부터 봐주신 분들도 계셔서 많이 했던 스타일이 아니어서 조금 어설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부분만 약간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어설플 수 있으니까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 생비 사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있는 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요 단계예요.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인데 지금 이 조합 측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하는 부분에서 몇 가지 서류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요거가 설립이 되는 순간부터 해서 앞으로도 한참 많이 가야 됩니다. 한참 많이 가야 되는데 요거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요거는 한 10%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90% 정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컨설팅 업체에서는 말하는 게 자기네는 조합 설립인가 했으니까는 이제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네들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희 측에서는 요것만 했다고 해서 요 나머지 것들이 가야 되는데 저희는 10억에 대한 컨설팅 비용을 다 주고 난 다음에도 요 절차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히 없어요. 지금 뭐 위원장님이라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 지식이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물어보면은 나는 모른다, 컨설팅 업체 뭐 로레부동산이랑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사진들도 똑같아요. 제가 한번 사전에 미팅을 했을 때 이제 동의서를 써주기 전에 사전에 미팅을 했는데 로얄부동산 사장, 그 다음에 이사진 두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지식이 있으시냐라고 했더니 저한테 많이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전 주민이고 주민도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소유자고 저는 아들일 뿐인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금융권에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조금 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거에 대해서 업무를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매번 물어보면은 난 모른다. 그럼 누가 아냐? 돈 10억 받은 사람들은 나가겠다 하고 조합장이랑 이사들은 모른다 하고 그러면은 우리 조합, 이 정비 사업은 누가 책임지냐? 그럼 계속해서 다른 컨설팅 업체 전문가들을 써가지고 우리 비용만 계속해서 갉아먹는 스타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사업성도 안 좋은데 비용만 나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돼? 분담금만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요 단계에서 그만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기에서는 원주민들 우리가 원래부터 옛날부터 계속 사셨던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여기가 괜찮아 보여서 개발적으로 괜찮아 보여서 투기성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다 좋아요. 투기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투기를 해야지만 우리의 집값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기성 분들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고 경제에서는 꼭 필요하신 분들인데 각자마다 입장이 다를 거예요. 투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해가지고 집 팔고 나가셔야 되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그렇고 우리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사셔야 되는데 분담금이 조금이라도 적게 나와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굳이 뭐 쓰러져가는 아파트도 빌라들도 아니고 집들도 아니고 지금 사실 수 있는 집들인데 굳이 무리해서 할 필요 있나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절차 같은 게 보시면 인가 신청서를 낼 때 요거는 다 됐어요. 네, 요 조합 정관에서 막힌 거거든요. 조합 정관 내용에 보시면은 여기 2사 5인이라고 돼 있거든요. 5사 5인 이상 6인 이내 요 부분에서 지금 안 돼가지고 조합 신청을 못 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총회를 임시 총회를 해서 2사 5인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기존에 창립 총회 했을 때 이사들이 다 선임이 되지 못했어요. 다른 내용들은 다 선임이 됐는데 신기하게 이사들을 반대하신 분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사들이 선임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조합 측에서는 지금 인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7월 30일, 제가 봤을 땐 7월 30, 8월 4일 이전이니까 7월 30일에 총회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이사진을 꾸리려고 아마 다음 주 중에 공고를 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다 전화를 가가지고 저 서명 결의서를 해야 되니까 이사를 해야 되니까 이거 하실 거면은 도장을 찍어주세요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무리하게 설명회를 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를 옆분들한테 소문을 내주셔서 지금 서명 결의서 찍지 말고 저희 임시총회 오셔가지고 직접 도장을 찍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총회에 오셔서 하세요. 서명 결의서로 해서 하시게 되면은 문제가 많아요. 그 안에서도 위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 안에서도 의견이 다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하시든 찬성하시든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그때 총회 같은 게 하게 되면은 과반수 출석, 그 다음에 조합원 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되면은 이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창립총회는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 20% 직접 참석의 100분의 20% 34명을 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그 앞에서 기다렸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만 넘으면 돼요. 그러니까 한 17분만 총회에 참석하시면은 그때부터 총회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창립총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다 출석을 하실 거고요. 거기서 반대를 하시든 찬성을 하시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총회가 진행되면은 저희는 밖에서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다 들어가실 거예요. 가셔서 그쪽도 설명을 들으시고 저희 쪽 설명도 들으시고 하면서 올바른 선택 하시라고 이 기회를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실 때는 위임장, 그러니까 본인이 오실 때는 신분증만 갖고 오시면 돼요. 근데 저번에도 그랬듯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오셨는데 요 위임장이랑 그 가족관계증명서를 안 갖고 오셔가지고 빠꾸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되게 아깝잖아요. 우리 한 표 한 표가 되게 소중한데 그런 서류 하나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는 미리 대리인이 하실 거나 아들분들이나 아니면은 부부 그다음에 그 가족끼리 이렇게 하실 거면은 위임장을 꼭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대리인 그 신분증이랑 그다음 가족관계증명서 꼭 지참해서 그 총회에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1호 사례를 한번 저희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에 처음으로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16년도에 사업 시행을 해서 2017년도에 입주를 하게 된 케이스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천호동으로서 동도 연립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좀 저희보다 많이 작아요. 66세대인데 시행 후에 96세대, 그러니까 일반 분양이 30세대 정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 세대 수의 절반 정도가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그 분담금이 조금 많이 낮아요. 여기 보시면 종전 가치가 2억 6,500인데 분양가가 3억 3천이었고요. 여기 실제로 거주하신 분들이 분담하셨던 거는 6,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런 사례들이 정말로 좋은 사례예요. 이런 사례들은 규모는 작지만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도 되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일반 분양 자체가 너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저희들이 분양가를 그냥 그대로 다 내시고 분담금을 다 내셔야지만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여서 이런 사례를 한번 설명드렸고요. 이런 것들은 비례율이나 이런 것들은 원래 조합 측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이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재밌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냥 조합 측도 아니고 그냥 여기 있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비례율이라는 걸. 이 비례율이라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분양 수입이랑 총 사업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집값을 갖고 비례율이라는 걸 정해요. 이 비례율이 구해져야지 여러분들이 분담할 수 있는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보게 되면은 분양 수익금, 우리 분양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비례율은 올라가요. 비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집값이
조금 더 높게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 사업비, 공사비가 올라가게 되면 비례율은 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은 비례율은 떨어지고 주택 가격이 내려가면 비례율은 올라가게 돼요. 요거는 똑같이 저희 거를 적용해서 보여드릴게요. 조합 측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분양 수입이 1,000억 정도입니다. 1,000억 정도고 총 공사비가 560억. 그다음에 기존 우리 주택값이 422억이어서 비례율이 104.26%예요. 이러면 굉장히 우수한 사례예요. 근데 문제는 자 분양가 맞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종전 토지비 뭐 평당 2,200만 원이 우리 동네 맞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제일 요즘 핫한 게 공사비 문제거든요. 공사비가 5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못해도 최소 650만 원 이상은 받아야 됩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공사비는 내려가고요. 규모가 200세대 이하이 될 경우에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차이가 10% 20% 많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104.26%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만 조정했을 때 80%로 떨어집니다. 다른 것 다 안 건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의 집값이 20%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공사비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7월 11일 얼마 전에 나온 자료예요. 전체 시공사 우리가 시공사가 3,400개 넘게 있어요. 3,400개 중에 상위 건설사 34개만 갖고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이 34개가 맡고 있는 전체 현장 수 348개 중에서 이 348개가 다 증액을 요구했어요. 이 건설사들이 그 중에서 원만하게 협의가 종료됐다는 거는 증액을 했다는 얘기예요. 348개 중에 285개가 증액을 이미 다 했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분양 수익금을 공유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 협의가 완료됐고 지금 63개소가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공사비 문제로. 공사비가 옛날에 계약했을 때는 450만 원, 500만 원 요때였는데 지금은 거의 다 600만 원 넘어가다 보니까 건설사도 지금 더 해봤자 나온 게 적자뿐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주민들 또한 그거를 하게 되면 내가 부담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게 이익이 맞지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중단된 상태도 63개소예요. 그럼 얼마나 지난 그 가격이 많이 바뀌었냐? 여기 보시면은 경기도의 성남시 같은 경우는 5,000세대, 4,000세대, 2,000세대 이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바뀐 게 500만 원 초반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공사비는 내려가게 돼요. 근데 세대수가 적은 498세대, 500세대죠. 여기 동작구에 있는데도 450세대, 770만 원, 660만 원. 그다음에 종로에 있는데 74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현재. 저희도 최소한 650만 원까지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율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돈이 많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지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동네 이거 실거래가거든요. 토지 실거래가. 그럼 과연 우리 동네는 토지 실거래가가 도대체 얼마냐? 최근에 나왔던 거예요. 2022년 2월달 우리 동네는 거래량이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소화동 지역에 거래가 많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비교할 대상이 많지는 않은데 2020년 2월에 22년 2월에 거래가 된 건데 12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평당 950만 원. 아까 우리 같은 경우 2,000만 원, 2,200만 원 정도를 평당가로 했잖아요. 많이 차이 나죠. 요게 그러면 토지가 별로 안 좋다라고 가정하고 요건 빼도록 할게요. 그럼 밑에 2021년도 12월 평당 1,6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7월 달에 평당 1,500만 원.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까 거기 우리 책자에는 공시지가라고 나와 있는데 공시지가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공시지가라고 했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공시지가라는 거는 실거래가보다 많이 아래에 있어요. 그럼 실거래가가 6천만 원, 1,600만 원, 1,500만 원 이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 공시지가는 1,400만 원, 1,300만 원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2,200만 원은 조금 더 과장된 수치고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은 감정평가 법인이랑
많은 커넥션이 있어야지만 그 가치를 올려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전 가치 요게 더 내려갈 수도 있다. 여러분들의 집값 평가가 조금 더 아래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다른 거 토지 말고 빌라 한번 볼게요. 우리 동네는 빌라가 많잖아요. 자, 신한 아트 빌라 빌리지 B동이래요. 1층에 있는 거 거래됐는데 2022년도 5월달 우리 총회하는 날에 총회할 때 거래가 됐는데 2억 5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 대지권 같은 경우는 한 10평 정도 되고 있고요. 동양빌라 작년 8월달에 했는데 1억 5천에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렉스빌 2월달에 거래가 됐는데 1억 6천 정도. 그 다음에 작년 11월달에 한솔주택 2억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동네 빌라가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예요. 그러면은 그 1억 5천에서 2억 5천까지 보면 되는데 2억 5천 했다는 건 요거는 지금 조금 투기성 거래라고 보는 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뛰었고 하다 보니까 평균가를 한 2억 정도에 맞춰볼게요. 지금 매물로 어떤 분들이 3억 5천까지 내놓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에 조회해보니까 3억에서 3억 5천까지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일단 제가 봤을 때 호가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거래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3억이나 3억 5천짜리로. 그러면 저희가 평균이 2억 5천에서 1억 5천이니까 평균이 2억으로 잡고 계산을 한번 분담금을 해볼게요. 20평 제일 작은 평 쓰고 분양가가 2,100만 원 평당 2,100만 원으로 해서 우리 분양가로 하면 4억 6천만 원이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종전가치 우리 집값이 빌라 기준으로 2억 원이라고 가정할게요.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다르니까 이거는 그냥 기준으로 잡고 하는 건 예시로 하는 거니까 그냥 봐주시면 돼요. 2억으로 잡고 아까 말씀드린 비례율 우리 계산 막 했죠. 공사비가 안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공사비도 그냥 550만 원을 했다라고 치고 100%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분담해야 될 거는 2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비례율이 조금 더 낮아져 볼게요. 올라갈 가능성은 없어요 현재 실질적으로.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시는 건설사분들과 미팅을 해도 똑같이 말해요. 그 조합 측에서 만든 그 비례율은 실제로 계산해 보면 많이 낮아집니다 라고 많이 하거든요. 여기서 높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높아질 가능성은 딱 하나예요. 우리 집값이 많이 다운되면 높아질 수 있어요. 그거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좋은 게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공사비가 내려가거나 분양가가 더 좋게 올라가거나 이랬을 경우가 비례율이 더 높아져서 그게 좋은 건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비례율을 조금 더 낮춰보겠습니다. 10% 하게 되면 똑같아요. 나머지 조건들 다 똑같고 2천만 원이 올라가요. 2억 4천만 원. 한 번 더 내려볼게요. 80%로 했을 때 2억 6천만 원까지 분담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평수를 조금 더 올려볼까요? 25평. 분양가가 5억 2,500만 원입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우리 집값은 변하지 않고 2억 원이고요. 비례율 아까도 말씀드린 100%로 했을 때 3억 2,500만 원이에요. 여기서 80%까지 떨어지면은 4억까지 분담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0평대로 가볼게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20평을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20평은 89세대고요. 25평 45세대, 30평은 45세대예요. 어떤 분들은 20평을 가질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25평을 가지셔야 돼요. 원하지 않아도. 또 어떤 분들은 30평을 가셔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끼리 다 나눠 먹어야 되니까.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30평 같은 경우는 6억 3천만 원이에요. 집값이.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2억 정도의 분담을 하시겠죠. 자, 비례율 똑같이 100% 변하지 않아요. 공사비가. 그럴 경우는 4억 4천만 원이에요. 여기서 비례율이 80%로 떨어진다? 5억 가까이 됩니다. 5억 가까이를 부담하셔야 돼요. 못하시면 다른 동네로 가셔야 돼요. 2억 원 받고.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2억 원 받고 가셔야 돼요. 요 차익만큼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종전 가치로 해서 여러분께 다시 돌려드리고 2억 원 갖고 다른 동네 가서 지역 가서 집 사세요 라고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냥 간단하게 4억 원으로 대출이 다 된다고 볼게요.
4억 다 대출되면은 이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5%로 잡았을 때예요. 지금 6%가 1금융권,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6%고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70대 이상 분들은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자를 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조금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그럼 2금융권, 3금융권 가셔야 되는데 2금융권 가실수록 한 2% 정도 금리가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시중은행에서 6%면은 저축은행 가시면 8% 보시면 되고요. 대부업체 가시면 10%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자 비용이 300만 원, 400만 원 매달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 이 자료를 설명을 못 드리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 다 반발해서 나 안 할 건데 그럼 나 이거 낼 수 있는 돈이 없어. 니들이 해줄 거 아니면 못 내. 그리고 이자 비용도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빌려드릴게요. 근데 이자 비용은 본인들이 내세요. 월 3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직접 지금 현금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돼요. 왜냐면 현금이 있으시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게 이자 비용이 없고 다 되니까 그러시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러면은 내 집값 2억만 갖고 가셔야 되는데 2억 갖고 어디 가서 지금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값이 더 올라갈까요? 힘들다고 봐요. 솔직히 말해서 2억 5천, 3억이 맥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내가 4억 원 주고 사실 거예요? 사실 분 있으세요? 4억 원 주고? 없죠? 다른 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른 매수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내 집을 내가 4억 원 주고 못 사는데 남들이 4억 원 주고 산다? 말이 안 돼요. 그럼 내가 살 수 있는 금액이 내가 이 집을 어느 정도로 평가하느냐? 내가 3억 원에 살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3억 원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내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우리 집값이 계속해서 펌핑 될 거다. 아니요. 다른 매수하시는 분들은 이 자료들을 다 알아요. 우리가 사업성이 없다는 건 그 사람들이 자료만 딱 보면 다 알아요. 근데 와서 이걸 하겠다? 투기자들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값이 3억, X가 3억이에요. 아니면 3억 5천.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빌라 기준이에요. 다른 대지가 크신 분들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일반적인 빌라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으니까는 유념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분담금이 글로 봤을 때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숫자로 보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거를 많이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 말씀드렸죠. 10억. 사업 정도 없는데 10억이나 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분담해야 될 분담금이 500만 원에서 700만 원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 용역비를 갖고 해야 된다? 아니요. 다시 추진을 하더라도 용역비를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요. 용역비가 과도해요. 이거는. 이런 거는 정말 정비업체들이나 받는 거지 컨설팅 업체가 어디 이런 금액을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옆 동네 애들 니네 옆 동네 애들 다 이렇게 받았어. 지네들이 했으니까 본인들이 다 옆 동네도 다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왜 5년 걸렸다 3년 걸렸다 하시는지 아시나요? 처음에 우리가 소아 3구역이 옆에랑 같이 묶어서 개발하려고 추진위원회들이 옆 동네랑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진 거예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보시죠. 기존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세 개가 요게 있어요. 요거 하는데 3년에서 5년 걸려요. 요 앞에 정비기본계획하고 정비구역 지정하고 조합 설립위원회 추진해서 조합원들한테 그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데만 해도 5년 걸려요. 저희는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게 요거를 하려고 하다가 컨설팅 업체들이 방해를 한 거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쪼개서 나눠 놓으면 내가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컨설팅 비용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보시면 1구역, 2구역 8억, 10억씩 받아놨죠. 18억 받았잖아요. 우리까지 10억 주면은 30억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묶어서 한다? 30억 못 받아가죠. 10억 받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를 뭐 노력을 많이 했다? 그게 아니 방해해가지고 지금 추진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쪼개진 거거든요. 같이 묶어서 했으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안 하고 이렇게 정비 사업을 해가지고 조금 더 긴 텀으로 해가지고 좋은 시공사를 갖고 했겠죠. 저희가 지금은 200세대 이하기 때문에 했는데 3개 구역을 같이 묶었다라면 500세대 이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우리 층수 제한 없어졌죠. 더 높은 층으로 올려가지고 앞에 공원들도 만들고 높게 지어가지고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나눠놓은 게 컨설팅 업체에서 다 쪼개나와 버리니까는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된 건데, 근데 지금 수익성도 안 좋은데 요 돈을 내라고 하니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동의를 했어요. 저는 동의를 했어요. 조합 설립에 대해서 동의를 했어요. 왜 했냐면은 미팅을 하러 갔어요. 먼저 미팅을 도장을 찍기 전에 저희 어머니랑 뭐 몇몇 분들께서 한번 네가 조금 부동산 아니까는 한번 업체랑 만나봐라라고 해서 가봤는데 미팅을 해봤더니 그쪽에서 뭐 그 로얄 부동산 사장이 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 뭐 관여되시는 게 있으시냐 그랬더니 없대요. 자기는 돈 일치 안 받는데. 그리고 옆에 있던 그 조간호 씨인가요? 이사분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그럼 계약하셨나요? 일단 계약돼요. 그럼 얼마 정도 하셨어요? 컨설팅 비용? 제가 봤을 때 한 2, 3억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럼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전재철 씨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서가 없대요. 못 보여주겠대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엔 도장을 찍었는데 왜냐면 저는 이 동네에서 재개발해가지고 제가 그 좋게 가로주택 정비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찬성을 해요. 근데 이런 금액을 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2, 3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한 건데 결국에 나온 게 10억이잖아요. 10억. 그리고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결여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는 거고 개정되는 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8월 4일에 우리 빈집에 관한 법이 바뀌게 되는데 조합 설립 인가를 하고 설립 인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이 이제 14일 동안 공람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만약에 8월 4일 이후에 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이 법을 이용하면 돼요. 우리의 의견들을 우리는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 네가 신청 승인 내버리면 우리는 어차피 갈 건데 굳이 그럴 필요 있느냐라고 시장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면 시장도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총회를 최대한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8월 4일 이후부터는 과반수 동의로 인해서 이제 우리 172세대인가요? 그 중에 절반만 나는 이거를 반대한다라고 하면은 해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 군수들이 이제 광명시장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게 그쪽에서 조합 쪽에서 제일 말하는 건데 8월 4일 이전에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동네가 투기과열 지구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매매를 하게 되면은 매매하신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매를 못 한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법에는 단서 조항이 있어요. 예외. 안 되지만 되는 방법도 있다. 보시면 근무지나 생업에 대해서 질병 치료, 취약, 결혼 등에 대해서 다른 동네로 이사 가는 경우 매매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상속하는 경우 되고요. 그다음에 2년 이상 해외로 체류하는 경우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이 5년이고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이면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투기하시는 분들은 요게 힘들겠죠. 왜냐하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니까 투기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그 투기하시는 분들은 8월 4일 이전에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그렇게 해서 아마 조합 측에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거는 지금 시행령이 개정을 입법 예고했다라는 거 이렇게 바꿀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위에 똑같아요.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는 시장구수 승인해야 된다.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자로서 5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할 경우는 조합원 지위가 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말씀드렸듯이 15층 이하 범위를 삭제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15층 이하라는 게 궁금하실 수 있으세요.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이 있고 용적률이 있어요. 건폐율은 우리 땅에서 얼마만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용적률은 얼마만큼 높이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땅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위로 가는 걸 막아버리니까는 옆으로는 늘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를 조금밖에 덜 수밖에 없는데 위로 더 높게 올리게 되면 좁은 데에서도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할 수가 있는 여건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다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꺼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법에는 임대, 그러니까는 우리 중에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일반 분양에다가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추가로 건설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더 상향해서 더 높게 짓고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혜택을 주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저희의 사업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광명동 같은 경우가 한 구역이 100억 정도의 광명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공모에 성공했다라는 기사들도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시청에다가 우리 지금 환경이 열악하니까 주변이랑 많이 다르니까 조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앞에 있는 공원단지 있잖아요. 공원이랑 같이 묶어서 조금 더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시청이랑 협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는 조합장들이나 컨설팅 업체, 정비업체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우리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고 결국에는 일반 분양 7세대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서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시고 싶은 분들이 많으면은 다시 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법이랑 시청이랑 협의를 잘 해서 우리의 사업성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는 꼭 지금 못한다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기회는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다 하고요. 임원 선임에 대해서 이건 제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임원 선임에 대해서 반대 투표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조합을 설립 인가가 들어가지 못하고 설립이 되면은 10억 원을 지불하셔야 되는데 그때도 총회에 오셔서 들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10억 원을 지불하냐 마냐에 대해서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많아요. 그럼 또 그거 갖고 법원에서 소송을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또 소송 비용도 또 많이 들 수도 있고 시간적으로 되게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가를 신청을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는 가장 좋은 목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을 강행했을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 고단 소송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금 자료 제출 요구하는 소송만 들어가 있고요. 이제 고난 소송은 그들이 신청을 한 즉시 바로 소송이 들어갈 거고요. 소송이 진행되게 되면은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도장 한 번을 조합 설립을 위해서 도장 한 번을 잘못 찍었잖아요. 그거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한 달, 두 달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큰 자산이기 때문에 2년, 3년 길게 가실 수밖에 없어요. 지루한 싸움을 계속 하셔야 돼요. 조합 측에서는 계속 임원 선임에 대해서 계속 총회를 할 거고요. 저희는 계속 반대를 할 거고요. 저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비용을 써가지고 계속 하는데 저들 쪽에서는 나는 돈 받을 생각만 하고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과 우리의 입장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칠 수가 있는데 2년, 3년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도장 찍을 때는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도장을 저희한테도 안 찍어주세요. 저희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을 대리해서
대신 업무를 추진해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네 말을 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리로 업무를 해드리는 거고,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돈을 받거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자료 만들려고 해도 저희 하루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다른 자료들 찾아보고 이거 만드는데 하루 이틀 걸리고, 여기 빌리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뭐 이런 지금 음료수 값도 있고요. 이런 것들 다 하는데 저희 일절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저희한테는 도장을 좀 잘 좀 찍어주세요. 그래야지 소송 같은 거 할 때 좀 편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장을 찍어주세요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은 같은 동네 주민이세요. 똑같이 우리 집을 지키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유하게, 조금만 협조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소송은 계속 진행되고 난 다음에 조합 이제 설립이 많이 안 됐어요. 안 되고 끝났어.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시행을 안 할 거냐? 아니에요. 시행할 거예요. 할 건데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담금이 저렇게 나올 건데 그것도 감당하시고 하실 수 있으시냐 물어보고, 할 수 있다라는 게 과반수 넘으면 진행할 거고요. 안 되면은 조금 더 차일피일 밀어서 더 좋은 방향을 강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길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은 여러분들의 재산을 많이 잃을 수 있어요.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 3억 받고 다른 동네로 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2억, 3억 받고 좋은 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옛날만큼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빌라들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총회 때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